안녕하세요. 방열 설계를 위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솔선 수방을 진행하게 된 KN솔루션의 임태양입니다. 방송에 앞서 오늘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께는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방송이 끝난 뒤에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중에라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의견을 올려주시거나 또는 호응해주시는 분들 중에 3분을 선정해서 도미노 피자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와 설계 고려사항을 살펴보고 제품 소개와 데모를 진행한 뒤에 간단하게 요약 및 정리를 해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방송 중에라도 내용과 연관이 있는 질문들은 바로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중간에라도 질문을 언제든지 편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하드웨어만큼이나 사용자들이 고성능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셋이 고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고전력 사용이 필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력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발열 문제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휴대용 태블릿이나 아니면 초박형 노트북 같은 휴대기기가 많이 발전하고 많이 개발이 되면서 더 이상 어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열을 방출시킬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에 기대할 수가 없게 되면서 이제는 방열 설계가 제품에 자체적으로 열을 내보낼 수 있는 방열 설계가 필수가 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열 설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고요. 방열 설계에서 고려할 만한 사항을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10문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 패키지 내부의 실리콘 다이라고 부르는 저 반도체 소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반도체 소자에서의 온도가 작동 가능한 특정 온도를 넘어서게 되면 제품 자체가 이상 동작을 하거나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칩에서 발생하는 온도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방열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소형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더 이상 공간의 여유가 없어서 방열 기구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판의 열전도 개선이나 또는 소형 제품의 케이스와 칩을 바로 연결함으로써 칩의 열전도를 이용해서 방열을 하는 그런 설계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방열 도구의 선택인데요. 이론적으로 열을 빨리 방출하는 방식은 온도를 낮추는 방식은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열 면적을 크게 늘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 전도율을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부의 온도를 빠르게 낮추는 것, 이렇게 3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림으로 보여지는 이제 히트싱크, 다양한 형태의 히트싱크, 그리고 열 전도율을 높이기 위한 히트 파이프, 그다음에 열을 빨리 밖으로 방출하기 위한 TC 소자 등 이런 기구들은 사실상 이미 예전부터 활용이 되고 있던 장치들이고요. 어떤 제품의 소재들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특별한 기구들이 나오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열 설계를 하시기 위해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방열 도구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배치해서 내부의 열을 장치의 열을 빠르게 밖으로 내보내고 장치 내부의 열을 빠르게 낮출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류의 최적화라고 정의를 해봤는데요. 외부에 팬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팬을 몇 개를 사용을 할 것인지 또는 어떤 성능의 팬을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할 것인지 또는 팬을 어느 위치에 배치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는 방열 구멍 또는 이제 바깥의 외부 공기가 흡입되는 구멍의 모양을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간격은 어느 정도로 띄워둘 것인지 그리고 그 위치는 팬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그 방열 구멍의 벤트 구멍은 어디에다 위치를 시킬 것인지 또한 그 제품의 내부에서 공기의 정체가 없는 이상적인 양의 공기 흐름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시연을 하기 전에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요.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크게 세 가지 제품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코어 제품을 들 수가 있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자기기에 특성화된 일부 기능들을 제공하는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이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을 사용을 하시면 도체에 발생하는 도체의 전류나 전압이 들어갔을 때 그 도체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확인하실 수 있는 줄 가열부터 히트파이프의 성능을 파악하실 수 있는 히트파이프, 그다음에 PCB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의하실 수 있는 PCB 생성기와 다양한 펜커브와 반도체 소자의 물성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로 활용이 됩니다. H백 모듈은 이번 웨비나에서 활용은 하지는 않겠지만, 공기 조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환기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고 싶으실 때 활용을 하는 모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솔선수방에서는 플로우 시뮬레이션 코어 제품군과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 두 가지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적절하게 섞어서 열 전달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입문사항이 생기셨을 텐데요.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이 없는 사람들은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코어 제품만을 가지고 어떻게 방열 설계에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의 기능들을 코어 제품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선수방에서 보여드릴 해석에 사용되는 모델은 다음과 같이 생겨 있고요. 하나의 히트싱크와 두 개의 히트파이프 그리고 하나의 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에 보이는 PCB 상면에 3개의 칩이 보이시고요. 3개의 칩이 보이게 되고, 하부에도 PCB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서 4개의 칩이 더 달려있는, 그리고 하부와 측면에 공기가 빠져나가는 구멍, 사실은 이제 외부 공기가 흡입돼서 팬으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공기를 흡입하는 구멍이 긴 홀 모양으로 뚫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정 간격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이 긴 홀의 구멍 모양을 어떻게 또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는지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팬의 앞쪽에는 동그란 구멍이 지그재그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구멍 형태, 이런 다공판의 형태들을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는지 실제 제품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모델 전체를 해석에 활용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 플라스틱 소켓 같은 경우에 별로 열 전달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저런 단자 같은 것들 해석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들은 간략하게 제외를 하고,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솔리드웍스 3D CAD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는 이 환경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설계상의 원본과 해석용 모델 사이를 오가면서 해석을 수행하시거나 모델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미리 세팅이 되어 있는 예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유체 유동 해석과는 조금 다르게 열 전달 해석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고체 재질이라는 것을 따로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법사 단계에서도 정의를 하셔야 하고, 마법사가 끝난 뒤에도 각각의 세부 재질에 대한 고체의 재질을 따로 정의를 하시게 되는데요.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는데 한 가지만 조금 더 추가로 알려드린다고 하면, 열 전달 해석인 만큼 공기의 순환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뚜껑, 리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뚜껑들의 재질은 절연체라는 재질을 활용해서 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뚜껑은 실제 모델에 있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구멍을 막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유체의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체의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구와 출구 등의 리드를 만들게 되는데, 이 리드가 불필요하게 열을 흡수하는 경우에 전혀 다른 형태의 열 분포를 확인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드를 생성하신 경우에는 리드를 절연체라는 재질, 인슐레이터 소재로
정의를 하시면 불필요한 열 흡수를 제외하고 전체 시스템의 온도 구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팬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경계 조건은 그냥 흡입구에서 환경 압력으로 대기압을 설정을 해 두었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팬이 들어가는 자리에 특정 압력이나 유량을 이용해서 공기를 빼시거나 아니면 유입시키실 수가 있는데, 이번 방열 시스템 설계에서는 팬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팬을 직접 모델링 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번거로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기성팬을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기성팬의 홈페이지나 팬 제작사의 홈페이지나 또는 기성팬을 제작하는 그 제작사의 별도로 이메일로 요청을 하시면 팬커브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얻으셨을 때 사용자는 팬커브의 입력을 통해서 기성팬의 성능을 그대로 구현하면서 공기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또는 공기가 어떻게 유입되는지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팬을 직접 설계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팬커브를 따로 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나중에 뒤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팬의 모델링을 실제로 모델링으로 작성을 하셔도 회전 영역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실제 팬이 회전할 때의 공기의 유동을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아래쪽에 보시면 다공판이라는 기능이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구멍이 작게 여러 개 뚫려 있는 이런 벤트인 경우에도 저희가 리드를 만들 때는 각각의 구멍마다 하나씩의 뚜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하나의 판으로 모든 구멍을 다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작은 구멍마다 빠져나가는 유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작은 크기의 요소를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해석 시간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큰 판으로 그냥 막아두신 후에 다공판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입력값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멍의 형상을 사각형 또는 다각형 그리고 원형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사각형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의 높이 그리고 배열된 거리만큼의 피치를 정의하셔서 다공판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원형 구멍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피치 외에도 지그재그로 배열되어 있는 체커보드 거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체스판의 바닥처럼 지그재그로 나타나 있는 이런 형상 또한 정의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모델에서는 작은 구멍이 특정 배열로 많이 뚫려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해석에서는 리드를 그냥 모든 구멍을 막아버리는 하나의 거대한 판으로 작성을 하시고 다공판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셔서 해석 시간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코어 제품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했던 기능들인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 기능들은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추가 모듈인 EL 모듈,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을 사용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저항 컴포넌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저항 컴포넌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때는 이 반도체 칩의 재질을 따로 입력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저항 컴포넌트라는 정의를 하실 때 이미 다른 별도의 재질이 임의로 작성이 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재질을 따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떤 항목들을 입력하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칩을 선택하시게 되면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발열량을 정의를 하시게 되고, 칩의 사이즈와 칩의 유형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항목 속성에 보시면 두 개의 저항값을 입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 모델이라는 것은 두 개의 저항을 쓰는 모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소자에서 실제로 발열을 하고 실제로 동작하고 실제 일을 처리하는 그 작은 부분을 저희가 정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정션에서부터 케이스로 열이 빠져나갈 때의 저항값, 그리고 정션에서 PCB로 빠져나가는 데의 열 저항값을 각각 입력을 함으로써
정션에서 실제 머금고 있는 발열을 더욱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투 레지스터 모델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하면 열원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체 재질에서 실리콘이라는 재질을 이용해서 반도체 소자를 재질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열원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최적 열원을 삽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발열량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아래로 나가는 두 개의 저항값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이 저항값에 대한 문제 역시 접촉 저항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칩에서의 보드까지 그리고 칩에서 공기로 빠져나가는 저항값을 임의로 설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제품의 온도를 측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히트 파이프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히트 파이프는 말 그대로 히트 파이프를 실제로 모델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3D로 보이시는 것과 같이 히트 파이프를 직접 모델링을 해주신 다음에 히트 파이프를 적용을 하시고 유효 열 저항 값을 입력을 하시게 되는데 히트 파이프의 알려진 저항 값이 보통 0.28에서 0.35 사이에 있는 것으로 문헌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유효 열 저항 값을 정확히 계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질문창에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이메일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저항 값을 적용을 하시고 히트 파이프 모델은 실제로 그 형상 그대로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해주시면 히트 파이프를 적용해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쇄 회로 기판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인쇄 회로 기판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델에는 두 개의 PCB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넓게 보이는 지금 바로 보이는 칩 3개가 달려있는 넓은 메인보드와 아래쪽에 이제 램 칩이 달려있는 작은 PCB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두 개 중에 이 작은 칩을 이용해서 작은 보드를 인쇄 회로기판을 이용해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인쇄 회로기판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재질, 유전체와 도체에 대한 밀도와 비열과 전도율을 각각 따로따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계된 PCB의 총 두께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전도체 레이어라는 항목이 보이실 텐데 각각의 전도체가 얼마의 두께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지 총 두께가 아니라 각각의 층마다의 두께를 입력을 해주시고 부리가 삽입되어 있는 전도체가 삽입되어 있는 그 층에 몇 퍼센트의 영역을 도포하고 있는지를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입력할 값이 조금 많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이점이 뭐냐면 아래쪽에 회색으로 보이는 이 영역들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내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내용으로서 PCB에서의 두 축 방향, 수직 방향과 평면 방향의 서로 다른 전도율을 계산을 해주고요. 그리고 밀도, PCB 전체의 밀도와 비열 등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전도율을 따로따로 각각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재질에 대한 열 전도율과 구리가 어느 정도 두께로 얼만큼 분포되어 있는지 정의를 해주시면 계산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열 전도율이 계산이 되는 이런 쉽고 효과적인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쇄 회로기판을 사용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PCB를 정의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고체 재질은 기본적으로 위축 방향의 열 전도율을 따로 정의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 재질 데이터베이스에서 12레이어부터 4레이어, 8레이어에 대한 PCB 물성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는 이 PCB 레이어라는 재질이 이중축에 대한 두 개의 축에 대한 서로 다른 전도율을 가진다라고 정의를 해주시고 수평 방향과 축 방향의 전도율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실제 PCB와 동일한 물성에 대해서도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밖으로 빠져나오시면 화살표가 하나 보이시게 되는데요. 이 빨간색 화살표는 사용자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수직 방향의 열전도율이 어느 방향을 기준으로 하는지 좌표계를 이용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중력 방향이 수직 방향이 될 거기 때문에 Y라는 좌표계에서 Y라는 성분을 이용해서 화살표를 수직 방향으로 정렬해 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표계를 축을 바꾸게 되면 화살표 또한 이렇게 연동이 돼서 심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제품이 발생하는 열을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 열이 어떻게 얼마나 빨리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열이 방출이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결과는 다양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셔야 될 부분들은 단면 플롯으로 온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내부를 흐르는 유체의 흐름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개의 단면 플롯을 제가 띄워보았는데 이 단면 플롯에서의 온도와 함께 격자 형태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선 또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서리 부분에서 부속 부분에서 빙글빙글 도는 이런 소용돌이 와류가 발생을 함으로써 그 공기가 빨리 순환되지 않고 정체되는 구간을 제품의 배치를 통해서 또는 케이스에 어떤 장애물을 설치를 해서 개선시키시거나 아니면 억제시키실 수가 있게 되겠죠. 전체적인 레이아웃 배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유선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한 곡면 플롯을 이용해서 히트싱크가 과연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또는 팬이 히트싱크 열을 효과적으로 잘 빼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히트싱크의 표면에서의 온도 또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ISO 곡면 플롯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전체의 영역에서 타겟 온도, 최소 온도부터 최대 온도까지의 특정 범위를 타겟으로 하셨을 때 그 온도, 사용자가 원하는 설계상의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영역이 전체 3D 영역 상에서 얼만큼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3D 서피스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3차원 등고선을 활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밑에 보이시는 곡면 파라미터부터 최적 파라미터, 어떤 반도체 소자가 얼만큼의 열을 내재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표면에서 어떤 칩의 표면에서는 특정 온도가 제품의 작동 온도보다 더 올라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시연을 마치고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펜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봤는데 펜 커브라는 기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입력 값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5개의 입력 값을 다 입력하시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나 귀찮게 생각이 되실 수가 있는데 펜 커브를 포함해서 펜 시험의 주변 공기 밀도, 그리고 회전자의 속도, 외부 직경, 허브 직경 등은 전부 펜 제조사의 펜 성능 자료를 받아보시면 모두 다 참조해서 집어넣으실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옆에 그리는 그래프 역시 제가 이제 S사의 펜의 펜 커브 자료를 받아서 그림으로 첨부를 해둔 거고요. 만약에 펜을 실제로 기성펜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설계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펜의 모델을 직접 3D 모델링화해서 회전 영역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 펜이 회전할 때의 유체의 흐름이나 유체의 속도 등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저항 모델과 일반 최적 열원을 사용하실 때 이 차이를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일단 그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이 있으신 분들도 기존에 입력하는 것들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시고 계신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버전까지는 입력값이 6개나 냈고, 그리고 실제 이 저항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델을 멀티바디를 작성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2016년도 버전부터는 한 개의 단품으로 그냥 모델링을 하시면 되고 칩의 사이즈와 두께를 입력하실 필요가 없게끔 변했습니다. 그래서 칩 제조사에서
두 개의 저항값을 확인하실 수만 있다면 두 개의 저항값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편하게 이 저항 모델을 사용하실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저항 모델이 없으신 경우에도 최적 열원을 정의하셔서 한 개의 단품의 발열량을 직접 정의하시고 접촉 저항 값을 입력하심으로써 유사하게 칩에서 발생하는 온도를 예측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이 없는 분들이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방열 설계에 적극적으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PCB 생성기인데요. PCB 생성기는 입력할 항목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실 수가 있지만 아래쪽에 직접 구하기 힘든 평면 전도율이나 수직 전도율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줌에 있어서 정확한 전도율을 알지 못하더라도 더욱더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PCB의 열 전도 성능에 대한 검토를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PCB 재질 정의를 하실 수 없는 경우라도 고체 재질 정의 항목에서 두 개의 축 방향으로 서로 다른 전도율을 가지고 있는 물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면 전도율과 수직 전도율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고체 재질 정의를 통해서 실제 PCB를 그냥 일반적인 등방성 재질이 아닌 이축성 재질로 모델링을 하셔서 조금 더 정확하게 구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솔선수방 방송을 마치면서 기존에 작성해 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동영상 파일로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 방송이 녹화되어서 일정 기간 후에 녹화 방송이 정리가 되면 인터넷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아마 미리 받으신 안내 메일에 그 방송을 보실 수 있는 링크가 같이 첨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난 방송 보기에 들어가셔서 방송을 재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드와 칩 사이에 서멀 패드 같은 재질도 설정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기본 접촉 저항에 가시면 서멀 패드의 물성들이 일부분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확장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과 두께를 입력하셔서 접촉 저항을 정의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 면적에 대한 분포 저항 값으로 접촉 저항을 정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칩의 발열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칩의 소비 전력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효 열저항 계산법 요청하면 보내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송이 끝나면 설문 팝업이 뜰 겁니다. 그 설문 팝업에 의견의 사항에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수집된 이메일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메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펜의 익형과 디자인에 따라 풍량 및 유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시행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그 팝업창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이메일로 첨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시간은 마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솔선수방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 질문은 팝업창에서 의견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제가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신을 드리거나 아니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은 질문하신 분들이 아니라도 공유를 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의문사항이나 필요사항, 아까 파일을 요청하신 것들처럼 필요사항이 있거나 기타 의견 등이 있으신 분들은 팝업창에 작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2018년 남은 웨비나 일정을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월에 웨비나 일정이 종료가 되었고 5월 3일에 MBE와 3D 익스피리언스라는 주제로 5월 3일에 솔선수방 방송이 한 번 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솔리드웍스 마스터 카페에 대한 안내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 대해서, 솔리드웍스의 전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시뮬레이션이나 PDM, 일렉트리컬 같은 제품들의 정보가 궁금하실 때 그리고 본인의 회사를 홍보하고 싶거나 같은 분야의 종사자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싶으실 때
솔리드웍스 마스터 카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솔선수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